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네 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워호호!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너무 많이 환호해 주시고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밖에 한 200여 분? 네. 예, 우리 청취자는 안 보이니까. 경찰 추산으로 200명. 네, 경찰 추산 200명. 연인원 200명. 네. 네, 오늘 2부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더불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기록물 관리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다음 정부의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1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의 산증인 김홍걸 위원장과 참여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셨던 강병원 의원이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대통령 기록 전쟁,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남긴 죄라는 책을 쓰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 제목을 보니까 이제는 알려주마. 이제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처음 뵀는데요. 네. 이 충무로에 계시는 영화 감독의 포스. 네. 꼭 영화 감독 같으세요.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또 실제로 보면 또 네. 부드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험악해 보이지 않으시고요. 예. 문화예술인 같이 아, 예, 부드럽게 고맙습니다. 보이십니다. 예. 네. 대통령 기록 전쟁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저는 이제 시민활동가로 지금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제가 기록 관리 또 정보 공개 분야를 이제 쭉 이렇게 모니터하고 또 제도도 개선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그 과정을 또 지켜봤고 또 제가 했던 운동의 결과로 이게 이제 생겨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를 가지고 이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새누리당과 이 청와대 측에서 이 노무현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 또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비운의 또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게 이제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참여정부의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 또 민주정부의 가장 큰 성과였는데 이것이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저 새누리당의 정말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한테 알려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책이 잘 안 팔려요.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의 말하기, 네. 대통령의 글쓰기 때문에 저희 책이 많이 이제 이렇게 부각이 못 됐는데 그 책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책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대통령 예, 기록 대통령 전쟁. 기록 전쟁인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남긴 죄. 네, 그게 부재죠. 아, 부재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마치 죄인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취급해서 그동안 수없는 정말 이렇게 부관 참시를 당했거든요. 네네. 지금도 참모들이 재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재판 중에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는 것으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기록의 또 의미를 좀 알려드리려고 좀 나왔고 네. 또 최근에 최순실 사태가 이 대통령 기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 기록을 태블릿 PC에다가 뭐 이렇게 유출했죠. 네네. 또 아무 직책도 없었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또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비밀 기록들을 계속 보면서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저는 이것에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에 좀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서 책 제목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대통령 기록 전쟁.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네. 그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기회가 되셔서 뭐 다음 판을 인쇄하시게 된다면 제목을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남긴 채 예. 이게 제목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네.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뒤집었습니다. 야마를 잘못 잡았어. 예. 하여튼 그게 지금 서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나요? 예, 예, 구입할 인터넷 수 주문도 있고요. 되고요. 네, 인터넷 주문도 됩니다. 대통령 기록 전쟁.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구입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꼭 사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사보고요. 우리 강병원 의원님, 김홍걸 박사님도 네, 꼭 저도 사보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예, 사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어서 네. 청와대 기록들이 네, 밝혀질 텐데 네, 이제 어떤 거는 왜 이거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 어떤 거는 왜 지웠느냐, 뭐 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온갖 반응이 다 나올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관심을 끌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죄송하지만 그 명함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예. 명함에는 정보기록관이라고 아니 그냥 이 명함에는 뭐 알권리 연구소 소장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알권리 연구소 소장 그러면 네. 조금 좀 그래. 그러니까 정보기록관 딱 예. 그러면 이제 명함 딱 보면 이거 무슨 국정원 출신이야?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먼저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를 조금 아까 해주셨는데요. 어떤 범위까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부릅니까? 예, 대통령 기록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저희 대통령 기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큰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네. 옛날에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재가 기록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통령들이 이제 결재하는 기록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들이 남기고 쓰고 이런 기록들은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 부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대통령 결재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 기록이라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들면서 과감하게 이 범위를 뺐습니다. 빼고 대통령이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들이 이분들이 생산한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이 기록들을 이제 실제로 그게 중요성에 따라서 대통령 지정 기록, 또 대통령 기록 중에 비밀 기록, 그다음에 공개 기록, 비공개 기록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는 안 하신 거죠?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자료 확보하시기도 쉽지 않았겠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기록관리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석사를 받았는데요. 참여정부 때 이제 이렇게 대통령 이 기록을 다루시는 분들을 제가 주위에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을 취재하면서 이 대통령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또 이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많이 좀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 기록을 남기고 공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해왔고 그걸 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운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출신들과 이제 취재를 통해서 네. 그 기록물을 좀 뭐 받으려면 맨정신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술 좀 사줘야지. 예. 예전에는 제가 참여정부 때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진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 때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썼습니다. 네, 예, 요즘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지원 시스템 화면을 이제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청구를 하면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전화도 안 하고 아예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에 혁신비서관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행정관이 아니고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 화면을 직접 PPT로 복사를 해와가지고요.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태형 비서관? 아니면 아닙니다. 김충한 예, 비서관? 예. 실명은 거론하지. 예, 실명보다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지원 시스템 화면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청와대 이 대통령 기록물을 굉장히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참여정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들을 아주 좋아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열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오히려 저를 사찰하거나 아니면 블랙리스트로 찍어가지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블랙리스트 한 2관왕 정도 됐는데요. 예, 이 뭐 국가기록원이나 아니면 문체부, 저도 문체부에 이제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제가 하던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잘렸는데요. 정말요? 예, 네. 저 같은 이제 기록을 남기고 공개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잡하다 아니면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찍어서 저희 생계를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려 나갔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네. 그럼 그 말씀하신 범위라면 이제 궁금한 게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 같은 것도 대통령 기록물이 되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기록을 제가 볼 때 거의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일을 해야 기록이 남잖아요. 기록이 사실 일을 안 하니까. 예. 기록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 최순실한테는 예. 태블릿 PC에 기록물이 다 있대요. 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일을 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사진을 찍고요. 또 말씀을 하시면 말씀 기록을 남기고 결제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수첩에 뭘 적으시면 이렇게 또 수첩에 관련 기록들을 디지타이징해서 그걸 또 이렇게 대통령 말씀 기록이라고 그래서 또 전파도 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24시간이 계속 기록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김대중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워낙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사실 본인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지금 못 내고 증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분이 일을 하셨으면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그 증거를 남겼겠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기가 막히게 들었던 게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통령은 구두로 해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참모들은 그걸 다 기록 라이팅을 해서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공문서 위에다가 이렇게 적시를 해서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재밌는 것은요. 김영환 의원이나 또 정호성 씨나 대통령 이게 전화 녹음 기록이나 이 수첩 기록들은요. 이게 정확한 대통령 기록으로 의도하지 않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가장 잘 밝혀주는 지금 자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기록의 범위 안에도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 재밌네. 그래요? 이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석의 업무 일지가 대통령 기록이 그렇습니다. 된다고요? 왜냐하면 보좌기관이 생산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청와대 안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으로도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기록들을 디지타이징해서 영구 보존해서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교육해야 된다. 야. 제가 그런 주장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비서관들이 이 시키는 대로 지시사항을 그대로 적어서 네. 이행 안 하면 싫어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 성격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거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사항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김영환 그 수석의 그 수첩 기록은 사실은 이제 김기춘 씨의 정말 엄청난 지시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 안에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 기록이고요. 그렇게 지시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묵인해서 그것들을 다 동의해 줬기 때문에 이게 국정으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사찰도 하고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뭐 세월호 때 더 끔찍한 지시를 했다는 지금 뭐 증언들도 터져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들은 아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걸 본인이 이렇게 수첩에 써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남겼는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그걸 남기지 않았는데 의외로 그것을 김기춘이나 김영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기록들을 검찰에서 지금 증거 자료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 검찰에서 이 기록들을 가져가게 되면 검찰의 증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검찰에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30년 동안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도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장을 몇 번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대통령 기록물로 편입을 해서 향후에 계속 공개된 형태로 이 기록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환 수석 업무일지, 안종범의 업무 수첩, 뭐 정호성의 녹취록, 네. 이게 다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다 같은데요. 들어갑니다. 예. 이게 지금 특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특검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수사가 끝나면 그런 그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이관될 수 있나요? 네, 예. 이런 기록들을 사실 이제 원본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인데 저희 기록학계에서는 이것을 거의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려면요. 대통령이 퇴임하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예,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부터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6개월 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다면 원래 만약 2017년 8월 31일부터 이제 8월 25일부터죠. 8월 25일부터 이걸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지금 파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대통령 기록의 범위를 지정 기록 공개할 그리고 또 어딘 기록을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정할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대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반드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간 강제로 가져와야 될 기록들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기록을 파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스스로? 예, 왜냐하면 그게 다 증거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파괴했을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그걸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사료로 이걸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 증거고 자신들이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이게 지금 만약에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클릭 몇 번이면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이 지워버리면 기록이 수정한 기록이 다 남을 텐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죠. 아마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실 때 네. 이 처벌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검찰에서도 대통령 기록을 최순실한테 유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복사본이라는 이유로 지금 검찰에서는 이걸 기소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저는 계속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예를 들면 정호성이나 아니면 최순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범위에 자꾸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사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법도 법이지만 만약에 그게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웠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법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뭐 아주 크게 살면 1년 이렇게 정도 적용이 됐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놀랍게도 이 기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참모들을 이 법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데 자기들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은 제가 또 뒤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대통령 기록으로 장난을 너무 많이 쳤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고소하고 자신은 그 기록을 가지고 막 굉장히 장난을 치고 한 예를 들면 이분이 비밀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밀 기록을. 참여정부는 이걸 9,700건을 남겼습니다. 예. 근데 이 대통령 비밀 기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청와대가 다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참고해야 될 고위 공무원들은 반드시 봐야 될 기록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한중 관계 지금 사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이 사드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아니 일본하고 지금 뭐 한일 위안부 때문에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 청와대 차원에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한 건도 남기지 않고 다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다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15년에서 30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만 볼 수 있어요. 그 기록을.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을 보니까 야, 이 법을 내가 따르게 되면 내가 나쁜 짓을 하나도 못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야 이건 은폐시켜야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참모진의 의견으로 이 기록물법을 제정하셨나요? 이건 저는 순수하게 노무현 대통령에서 출발한 게 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우리 네. 김대중 대통령까지 네. 우리 국가기록위원회에 남아있는 대통령 기록물이 한 60만 건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60만 건 중에 30만 건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기록물을 역사에 남겼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승만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이 18년씩이나 됐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다 합쳐도 5년 대통령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7년 정도의 집권을 했는데 네. 5년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물보다도 적다. 그렇죠.
그렇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정권 말이면은 네. 청와대 삼청동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 소각시키려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역대 정권들 같은 경우는 임기 말이 되면은 대통령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파쇄하고 은폐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뭐 국가적으로 중요했던 정책이라든지 대통령의 결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역사라든지 이력들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게 되면 법 적용을 그 부칙 조항에 둬가지고 본인은 해당이 안 되고 다음부터 적용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부터 적용하게 합니다. 네. 네. 본인이 그 법을 만들고 그 법 적용의 대상을 본인을 포함시키는 네. 거죠. 이게 하나 또 특이했고요. 그래서 당신부터 적용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하게 되면은 벌칙 조항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벌 조항을 굉장히 강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의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하셨고 이 대통령의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 공개해야 하고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소중한 것이라는 그 인식이 확고했던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사례와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미국 닉슨 대통령이 74년에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상대편 후보 쪽을 이제 도청하려고 사람 보냈던 것이나 거짓말한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물러났는데 결정타를 맞은 것은 조사위원회에서 백악관 안에서 그 사람이 참모들과 대화한 테이프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놔라. 그래서 그걸 안 내놓으려고 버티다가 내놨는데 그 테이프 내용 자체는 뭐 범죄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없었지만 대통령이 이제 좀 뭐랄까 음모를 꾸미는 좀 그런 내용도 있고 말을 막 함부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어 하는 얘기가 국민들한테서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탄핵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정도로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TV로 뉴스를 보면서 미국은 대통령도 내쫓을 수 있고 대단하다 부러워했는데 네. 우리도 대통령을 이제 내쫓게 됐는데 나라를 다 망쳐놓고 네. 나가게 돼서 이건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 그 대통령 기록물법이 없었을 때요. 제정이 되기 전에는 이제 특히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또 언급했던 말들 그런 거에 대한 기록물이 그럼 전혀 없나요? 예,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 민주당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민주당 분들도 이 당원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될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아주 기록을 잘 남기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 문화가 없어지게 된 게 사실은 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가 되면서 친일을 하게 되고 친일이 이제 독립이 되면서 자신의 행적이 드러날까봐 그때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자신의 행적을 지우기가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거쳐가면서 계속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되다 보니까 자신의 기록과 자신의 흔적을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다 없앴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번에 한번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김종인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분이 국보에 이제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잘못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보에 참가했으면 그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록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전에 국보회를 떠나면서 다 불질러 버렸거든요. 예. 워낙 불법 행위가 많았으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극장 가면 대한뉴스 나오잖아요. 네. 대한뉴스 보면서 기록 잘하네. 박정희가 기록을 잘하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홍보 영화니 그런 상이니까. 그렇죠. 그 과거에는 이제 아까 법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태우거나 네. 개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본인이. 네네.
예를 들어 몇 개 하나 들어볼게요. 노태우 정권 시절에 네. 박철원 네, 장관이 네, 있었죠. 네. 이 양반이 그 당시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12번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12번을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얘기들을 서로 나눴을 텐데 네네. 언제 가서 누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관계가 남북 간에 얘기됐다라는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한번 보면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하셨죠. 하나회를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그렇죠. 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 같은 거. 역사적인 건 역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와이스도 없어요? 네, 없어요. 만약에 이런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의 척결 같은 그런 자료가 남아 있고 우리 국민들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봐도 YS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도 될 만한 그렇죠. 그런 대통령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기록물 일부는 경매에 나와가지고 500만 원에 팔렸다고 기사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 은폐하기 위해서 나쁜 일들을 좀 많이 하셨으니까 태우는 게 기본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져가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조선시대 때도 기록을 남겼는데 이거 참 정말 상상. 저도 좀 전에 어려운 조선시대 얘기네. 말씀하신 거 듣고 전에 조선시대 사관에 대한 글을 보고 요즘 청와대가 조선시대만도 못하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저도 그런 그 생각이 들었는데.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정부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을 만드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입법을 하셔서 본인의 정부였던 2000년부터 이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기록을 만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재임하던 시기에 결재를 맡고 또 회의록을 남기고 이런 기록들을 다 들고 가거나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기록에 대한 파괴의 역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저는 정보공개 청구 전문가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다 기록이 없다고 그래요. 기록이 왜 없냐 그러면 그건 전임 때 일이라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독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게 이분들이 해방되면서 자기가 그 관할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써줬다고 하는 옛날에 그런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걸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야, 도대체 정부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전셋집 살면서 집을 샀는데 매매 계약서가 없는데 지금 살고 있다라고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서 이게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걸 무단으로 파기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일부의 한 부분으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자. 그때 이제 한 조항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물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었고 있고요.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록물 중에 이제 특화된 부분을 또 다시 별도 입법을 해서 이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네. 행적 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써낸 거죠.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네. 정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이 기록물 관리법이고 대통령 기록물법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저분 너무 열심히 했고 그것이 잊혀질까 봐 다 기록으로 꼼꼼히 남겨두셨고 그걸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굉장히 민감한 기록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통령에게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인사와 관련된 기록들 또 보좌진들과 대화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민감한 내용들을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지정을 하면 한 15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다고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지금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뭐 자신의 대단한 권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때 제가 출두를 해서 대통령 지정 기록은 퇴임 전 6개월 전에 지정을 한 것이지 세월호 때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때 무슨 그때 했던 것이 지금 와서 대통령 지정 기록으로 지정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한다는 것이냐라고 제가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다 지금 지정 기록물을 만들어서 30년 동안 비공개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드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탄핵이 인용되면 지정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그나마. 예. 그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기록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미국 대통령의 일정 기록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네, 한국과 비교하게 되면. 예. 저희 대통령 기록물법은 미국의 법을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가져왔던 것이고요. 미국은 이 대통령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신 게 아까 우리 김홍걸 박사님이 말씀하신 닉슨 사태 이후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이메일 기록들을 다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을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공공기관의 이메일을 쓰게 돼 있고요. 그 이메일은 대통령 기록이나 공공기록으로 다 보존을 하게 됩니다. 개인 이메일. 개인 이메일을 쓰면 탄핵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요즘은 힐러리 클린턴처럼 국무부에 재임하던 시절에 자신의 이메일을 썼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에 지게 된 계기가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우리는 예를 공공기관 메일을 쓰다가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 쓰는 게 그게 뭐가 문제지 이러지만 그건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그 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받거나 부적절한 업무를 받다고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네. 예. 굉장히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번에도 제가 지금 수사 과정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청와대는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다 이메일을 보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메일은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용산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그거를 다른 데 연쇄 살인 사건 난 것으로 덮어라라고 하는 막 이렇게 홍보 지침 같은 것들을 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그때 경찰청에다가 막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이 이제 그 경찰들의 제보로 이제 드러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이메일은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공문으로 처리하기 불편한 일들은 전화 지시를 하거나 아니 이메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을 따르다 보면 사실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아주 반듯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강병원 의원님 우리 저 국회의원 기록물법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김선일 씨 피랍 사건 당시 기록을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은 그때 이제 어느 분이 좀 오마이뉴스에 그 일정표를 비교한 게 있었던데요. 보면은 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정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어떻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도 7시간을 뭘 했는지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그때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김선일 씨 피랍 사건이 새벽 한 4시인가에 알자지라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요. 그날 6시 좀 넘어가지고 외교부에서 회의가 대책회의가 한번 열립니다. 그리고 그날 6시 59분에 이종석 NSC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7시부터 대통령께서 이수혁 그 당시 그 외교부 차관이셨나 그러셨는데 그분하고 조찬을 하면서 또 상황보고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이미 새벽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9시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시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새벽부터 박근혜 대통령 말로 따르면은 그 7시 전이니까 감히 누가 깨워서 보고하고 그러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 시간부터 다 받고. 근데 새누리당은 그것도 관저에서 보고받았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을 하셨고 그걸 바로 이제 그날 9시에 또 수석 보좌관이 하면서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제가 알기로 한 2시간 반 정도를 하세요. 상당히 오랫동안 하시면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각각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 결정을 해 주시죠.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작년이 일어났는지 재작년이 일어났는지 이것도 잘 모르시고 본인 스스로 그 7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헌법재판소가 답답하면 본인 스스로 한번 제일 기억을 잘할 테니까 기록을 내봐라고 할 정도니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비교되는 것이죠. 기록이 없으니까 못 내놓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들은 사실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내시경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면 내시경 하는 동안 20-30분이라도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막중하고 정말 책임감 있는 자리인데 그 7시간 동안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을 기억을 못한다든지 자기가 한 일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 탄핵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하시고
2003년부터 신장 안 좋으셔가지고 신장 투석을 받으셨는데 사실은 임기 말에 2002년에도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황이었는데 신장 투석이란 거는 뭐 일주일에 2-3번씩 해야 되고 한 번 하면 반나절은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바쁘게 일해야 되는 대통령이 일주일에 3번씩 반나절을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1년 미루신 거죠. 퇴임할 때까지. 근데 이분은 신체가 멀쩡한 분이 일주일에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네. 기치료도 받으시고 그 수요일마다 쉬느라고 안 나오시고 관저에 안 나타나고 네. 예, 기가 막힙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기가 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통령 기록 물법을 이제 만들어서 좋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전임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지난 대선 때 NLL 발언. 네. 그 선거 결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NLL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정상 간의 대화지 않습니까? 이 국가 정상 간의 대화는 한국의 대통령하고는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공방 속에서 네. 다 공개될 수 있어라는 네.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선례를 네.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좀 썼던 것인데요. 그 정문원 씨가 그때 아마 청와대의 비서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정문원 씨라는 사람이 그 예문 춘추관법이라는 거를 2005년도에 발의를 해놓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거하고 이제 경합해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법을 발의했던 사람이 이걸 무시하고 대통령 기록물법을 어겨가지고 그 NLL 관련된 대통령 정상회담록을 본 것이죠. 또 김무성 의원은 그걸 가지고 뭐 찌라시에서 선거에서 봤다는 써먹고 네. 그분이 그때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결국 박근혜 씨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공작 정치죠. 이제는 한마디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개혁 보수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법을 좀 악용하는 것을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그 부분에서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근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보를 중시 여기는 것이 보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방 분야를 좀 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1급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1급 비밀이 이제 양국 간의 합의가 없이 공개가 되면 외교가 단절되거나 전쟁이 나는 기록들입니다. 예, 지금 NLL 대화록은 당시에 1급 비밀이었습니다. 네, 네. 1급 비밀을 자신들의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읽었던 것이고요. 또 남재준 당시 이제 국정원장은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 자신들이 국정원 댓글이나 이런 사태에 정치적으로 뭔가 굉장히 몰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그 전국 전환용으로 국정원이 전 세계 최초로 이런 것들을 직접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국회에서 그걸 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막 화가 많이 나서 저는 정보공개 활동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에다가 남재준 씨 그렇게 대통령 기록 아니면 그렇게 1급 비밀 공개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화를 냈는데 저 같은 정보공개 활동가가 어떻게 국정원장한테 기록을 공개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겠습니까? 네, 얼마나 네.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이 정치인들이 정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국가를 아예 파탄낼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을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무섭기도 했고 저분들의 정말 저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희생을 국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네, 감수를 하더라도 자신들을 위해서 공개하겠다. 저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실망하고 정말 이런 현실을 좀 더 알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책을 쓰게 된 또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지금 국가기밀 1호는 이제 프로포폴, 네, 주로 뭐 비아그라, 보안 손님 이제 그게 이제 1급 비밀이죠. 그렇죠. 네, 네, 네. 그게 1급 비밀일 수도 없지만 정말 그 바쁜 시간에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수면 내시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는 어땠어요?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대통령 기록을 남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핍박하느라고 네. 이거 굉장히 정말 집요했습니다. 아주. 네, 네. 첫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가지고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이지원 그 시스템 사본 한 부를 봉하마을로 가져갔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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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 비밀 기록을 다 유출한 것이다. 또 뭐 상황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것을 대통령 기록 유출죄로 그때 비서진 10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당시에 서울에 퇴임 후에 관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봉하마을로 갔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이거를 좀 열람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 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다고 좀 미루다가 갑자기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그 사이에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가져간 것만 가지고 계속 비판을 이제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죠. 그렇죠. 네네. 저는 그때도 굉장히 분노했는데 왜 분노를 했냐면 그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1년 있다가 있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사저에 그 전용선을 까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네. 지정 기록으로 지정해 놔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은 이명박 때 뭘 했는지 볼 수가 없고 네. 본인만 다 볼 수 있게끔 또 해놔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근데 기록물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의 기록물들이 폐기되거나 뭐 파기된 건 없어요? 그 이분이 1,000만 건을 남겼다고 이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1,000만 건? 네. 정말 기가 막히네.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730만 건을 남겼는데요. 730만 건. 제가 이분 퇴임하기 1년 전까지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이분의 이제 4년 동안 얼마 남겼는지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당시에 제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저희한테 통보한 게 80만 건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1년에 한 20만 건씩 이렇게 해왔다가 갑자기 막판에 800만 건을 아니죠. 920만 건을 더. 920만 마지막에? 마지막 막판에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얼마나 황당하고 주먹구구시고. 근데 저희가 그걸 다 분석했어요. 저희가 네. 굉장히 집요하거든요. 저희는. 네, 네, 네. 퇴임할 때도 다 해봤더니 실제로 이분이 대통령 지정 기록도 한 23만 건밖에 안 남겼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33만 건 정도 남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9,700건의 비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저기 이명박 정부는 한 건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걸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어버렸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는 이것이 세월호가 터진 사건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비밀 기록의 대부분은요. 보면 큰 사고 대책 매뉴얼이 많아요. 예를 들면 국방 분야 아니면 여객선 같은 분야 아니면 비행 분야 뭐 아니면 뭐 아까도 말한 AI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대책 매뉴얼 같은 것들이 다 비밀 기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객선 그 사고 대응 매뉴얼을 참여정부 때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그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걸 또 그 김장수 씨가 그때 일했던 그 국가안전실인가요? 그 안전처인가요? 거기 이제 어딥니까? 그 국가안보실. 거기에 이제 이게 다 남겨놨는데 이 기록들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필요 없다고 다 행자부나 다 관련 부처로 다 찢어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청와대가 그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를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네. 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다 없애고 남기지도 않아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큰 사건만 터지면 청와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지금 기록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를 어떤 건을 지정 기록물로 해서 못 보게 했는지는 알 수가 있나요? 그것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모르고 그걸 뭐 목록도 남기지 않고 저는 뭐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안에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기록을 남겨둔 것이 아닌지 저는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분이 기록에 대한 5년 집권 동안에 기록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네. 기록을 남기는 걸 싫어했고 또 속도전을 좋아했고 제가 또 내부에 그 공무원분들한테 저희 기록 전문 요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전 공공기관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안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기록이 제대로 남겨졌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뭐 고의적으로 만약 파기하고 그랬으면 그런 거 처벌규항 처벌을 했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도 이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MB 킬러 그렇죠. 강병훈 의원님께서 네.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 뭐 특정 시기에 있어야 될 기록물이 없으면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넣어버린 것 아닌가 의심할 수는 있겠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서별관 회의 있지 않습니까? 서별관 회의, 네. 이거 이제 대우해양조선에 4조 2천억을 지원했단 네, 말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서별관 회의는 전형적인 대통령 기록이거든요. 그럼요. 예, 청와대 서쪽 별관에서 이제 관계 장관이나 또 이러면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참가하는 이제 대통령 기록인데 그때 우리 서별관 청문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의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회의록 없다고 아니 4조 2천억을 투자하면서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오리발 내밀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4조 2천억이면요. 웬만한 광역지자체 1년 예산입니다. 그 1년 예산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관련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러고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심지어 그때 회의 자료도 없다 그랬었는데 그래. 회의 자료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 당 의원이 대구정부 질의에서 회의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또 거짓말이 또 홍익표 의원이 그리고 공공기록물법에 그 서별관 회의 같은 것들은 차관급 이상 모여서 이렇게 주재하는 회의들은 속기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때 유일호 장관인가요? 마치 법에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서별관회의가 참여정부 때 시작됐는데 네. 그때는 모든 기록물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남겨놨습니다. 네, 네. 저도 다 취재해봤는데 네. 저도 혹시 좀 불안해서 참여정부 때 그거 안 남겼냐고 제가 다 주위에 남겨져 있다고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여정부 우리 강병원 의원님 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그때는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이 그 기록물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뭐 비서실장이 어떤 지침 같은 거,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네. 그렇게 좀 지침 같은 게 있었나요? 규정 일단은 같은 그 게. 대통령의 철학이 확고했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 대통령 기록이라는 것은 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라는 철학이 확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렇게 정책의 결과물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다 우리 국민들께 남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네.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셨던 대통령이셨던 거죠. 그래서 네네. 본인의 일거수일투족, 사적인 것까지도 다 기록으로 남기셨던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침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청와대는 기록을 생산하는 곳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지침을 주신 겁니다. 청와대는 기록을 생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네. 의견들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렇죠.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청와대는 기록을 생산하시는 곳이라는 지침을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역사가 한다. 네. 국민과 역사가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기록물에 대한 폐기는 절대로 안 된다. 심지어는 개인 기록도 다 남기라고 이런 수석 보좌관에 때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지시를 하신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까 이게 이 기록이라는 게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청와대의 모든 이렇게 그 결정 과정은 이지원이라고 하는 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있었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행정관이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기한을 하게 되면은 그 위에 비서관이 결제를 하면서 다 뭘까 달게 돼 있습니다. 의견을 달게 돼 있고 수석이 달고 비서실장이 달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쭉 보시고 이게 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좀 네. 반려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다시 올리라고 하고 무슨 몇몇 수석들하고 같이 논의하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까지도 다 이지원이라는 걸로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2003년 말일 거예요. 아마 영빈관에서 이 이지원을 직접 시연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직접요? 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청정관까지 다 모아놓고 실제 이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한한 것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에게까지 오는지 직접 보여줄 정도로 과정, 결과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에 남겨야 되고 그것은 바로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철학이 반로가 된 것이죠. 저 이지원 시스템에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지원 시스템은 업무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전자결제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어떤 비서진들이나 앉으면 업무 시간 동안 행위하는 것들은 모두 다 기록으로 남기겠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해서 이 업무 관리 시스템이고요. 이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정말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첫 번째 특허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직접 시연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대단하시네요. 네, 이 업무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네. 5급 행정관이 기한을 내서 4급, 3급들이 바꾸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과정들이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과정들을 다 볼 수가 이 있습니다. 수정됐던 그런 예, 과정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중앙정부 형태로 바꾼 것이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이에요. 온나라 시스템. 그래서 그렇게 당시에 이제 기록 문화를 조선 시대처럼 완전히 다 획기적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 시민단체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기획을 했었는데 세계일보 기록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시리즈를 제가 그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간에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탄핵 복귀 후 3일 만에 이제 제가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노무현 대통령 아드님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간에 언론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언론에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아버님께서는 기록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아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2004년부터 기록 혁신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노무현 정부 기간에 정보 공개, 기록 관리, 대통령 기록 관리, 비밀 기록 이 4개 분야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남긴 것이죠. 이 대통령 기록부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을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좀 꼼수를 썼다면 2007년에 제정을 하고 이명박 정부부터 시행을 하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다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긴 것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는 그 법을 이용해서 계속 고소를 하는 거죠. 고발을 하는 거죠.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고품격 방송이라서 저희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참이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 의원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계속 지금도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이제 온나라 시스템이 결국은 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청와대 버전은 이지원 시스템이고요. 중앙정부의 온나라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지원 시스템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게 정부용으로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미르재단 관련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네네. 그 어떻게 좀 하루 만에 그걸 했는지가 그 기록에 다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온나라 시스템. 몇 시에 그 주무관이 기한하고 과장은 또 뭐 대기했다가 바로 결제하고 결제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 뭐 연설문 유출시키고 이런 것은 기록에 남지 않나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청와대에는요 기록을 남기면 다 문서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외부로 가져가게 되려면 총무비서관하고 전산 관련 전문가들이 이걸 외부로 풀 수 있도록 풀어줘야 돼요. 짜고 치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그걸 한 명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호성 씨가 한 게 조직적으로 아니에요. 한 거지,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총무비서관과 전산 관련된 담당자가 여러 명 붙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USB에 기록을 담았다고 외부에 가서 그 USB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안 거죠. 열리죠. 안 열립니다. 근데 그걸 열리게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유출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조직적으로 그것에 동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 전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모를 해가지고 네. 전산이 풀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속실에서 나가는 것들은 바로 좀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는 그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정호성이 이걸 다 복사를 해가지고 인편으로 전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도 그 복사를 한 것이 다 남아 있어요. 몇 분을 복사했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거나 거기에 있는 뭐 집 시스템을 검찰에서 만약에 이것들을 보게 되면 다 할 수 있게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청와대 뭐 많은 분들이 부역한 거네요. 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정호성이 혼자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당시 이재만 씨가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이재만 씨도 같이 이제 공모를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이제 되고, 대통령이 그 시스템을 오히려 자기 최측근들을 딱 거기에 배치하면서 그냥 청와대도 농단하고 국정도 농단하고 세월호 7시간에는 청와대 컨트롤 타워가 없었지만 네. 이런 모든 최순실을 돕기 위한 이 모든 행위에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가 박근혜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서관실이 협력해서 이 모든 것이 일사불란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의 4년 동안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뭐 있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밝혀지지 않고 네, 있어요.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참여정부 때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비서관이 와서 네. 설명을 해줬다고요. 네. 근데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담당자하고 전화를 하려면요 ARS에 남겨놔야 돼요. 제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누군가 통화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전화 안 하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공개했던 게 뭐냐면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받은 선물 목록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개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 목록을 뭐 이재정 의원실이나 아니면 제가 일했던 정보공개센터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그걸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막 일부러 각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각색을 했을까 봤더니 그 대통령 선물이 최순실 집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꼼꼼하게 다 빼돌리려고 그렇게 외부에 이렇게 기록 하나가 나가는 것을 뭐 누가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통령의 선물이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관들이 청와대를 방문하거나 네네. 또 대통령이 외국에 가시거나 정상들 간에. 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상징적인 뭐 선물 교환하고 줍니다. 그러죠. 네네. 그러면 그게 10만 원 이상이 되면 네. 국가에서 다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네. 자기가 가질 수 없죠. 예, 그게 뭐 대통령이랑 공적 자리에서 받은 건데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는 근데 거죠. 그걸 가져간 거 최순실에 최순실 집에 있었던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는 이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2층에 전시실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한테서 받은 선물을 전시해 놓죠. 그러니까 박물관이 된 거죠. 거기가.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는 한 10년 있으면 최순실 박물관 만들 거겠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최순실 재산이 뭐 수천억에서 수조라는데 네. 너무 알뜰하게 챙겨주신 네.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나라 챙겨주셨습니다. 재산까지 다 빼서. 챙겨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고 간 게 네, 아닌가. 그러니까 저 시집간 딸이 네. 친정 왔다가 좋은 거 있어 보이면 냉장고에다 이거 나 좀 털어가듯이. 가져갈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선물 목록조차도 체계적으로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그렇게. 아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진짜 대통령의 진짜. 기록 이런 것들에 대한. 자, 저희가 이런 그렇구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록물 보존이 이제 이관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 진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나요? 그럴 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지금 대통령 관련된 지금 이지훈 시스템을 쓰지 않고 뭐 아마 위민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서 다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간략한 거로. 예. 왜냐하면 이지훈 시스템은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과하게 남기는 시스템이니까 이거 이제 또 돈을 막 투입을 해가지고 위민 시스템이라는 걸 바꿨어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거 좀 감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이 뭐 감사할 수는 없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위민 시스템조차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외부에 밝혀진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대통령 기록을 어떻게 유출했는지 언제 유출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네.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걸 분석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 제가 그 제일 걱정인 것은 지금 뭐 전산 담당자들이 그걸 뭐 파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뭐 그런 것들 조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미리 좀 그러고는 강력하게 아마. 경고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네, 불법성을. 칼럼으로 그 특검에다가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처벌한다 이런 것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주라 이런 것들 제가 글로 쓰기도 했는데 저희 기록 관리하는 전문가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제 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지만 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인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 기록물이 이 파괴되는 것들에 대해서 운영위가 소집되면 꼭 좀 경고를 해서 네.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강력한 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는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뭐 예산도 집행하면서 그런 시스템 바꾸는 데는 국회 이명박 운영에서 정부에서 체크가 제가 그러니까요. 초선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강병원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의원님들도 시스템 바꾸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 당시만 해도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몰랐고 또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을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 민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기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자랑거리다. 우리는 네네. 그걸 좀 자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 때마다 하거든요. 네. 사실은. 지금 연산군이 뭘 했습니까? 무호사화를 일으켰잖아요. 네네. 사실 그게 조선의 역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요. 예. 기록을 남겨놔서 그 기록으로 사화가 일어났지만 그건 기록을 남긴 것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보고 악용을 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게 사화잖아요, 사실은.
예, 저는 그 부분에 좀 강하게 좀 강조하고 그런데 싶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안들이 이제 개선될 부분이 많은데 네. 국회에서 그것도 좀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네. 우리 강병원 의원님은 이제 국회 상임위가 또 운영위원이시니까 네. 확실히 좀 체크하셔서 국정농단은 이미 했지만 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상황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좀 우리 법제도에서 좀 미비한 게 많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게 이 대통령 기록물법도 이 탄핵에 대비해서 해놓은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될 건데 된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도 없거든요. 그럼 제가 봐서는 아마 이 국가기록원이 그대로 청와대에 가서 그대로 다 인수받는 그렇습니다. 형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이 비서진들은 100% 다 협조를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지금 또 막 파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이 될 경우도 좀 대비해서 네네. 대통령 기록물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지금 뭐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국가기록원이 앞으로는 좀 정기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해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들 좀 확인하는 절차 이런 것들도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좀 그 얘기를 한번 꼭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 연설문에 최순실이 개입하면서 후기마다 보면 이제 최순실이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창조경제, 네.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문화융성 이런 말들을 좋아했어요. 통일대박. 예. 네. 그런 말들을 아주 강조해서 그 대통령 연설문에 계속 써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련된 정부 부처에서는 그것들을 다 그렇게 이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최순실이 연설문에 반영시킨 돈이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 VIP 관심사항. 예. 예. 그 연설문 하나가 다 나라 살림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개입한다는 그렇게 대통령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저는 역설적이게도 최순실은 그런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소름이 끼쳤던 적도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저는 또 기대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요. 지금 뭐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우병우, 김기춘 뭐 많은 이 부역자들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 정부 측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벌게 됐어요 그분들을. 그래서 너무 많이 은폐했을 거고 파기시켰을 네. 거고 폐기시켰을 것이고 과연 증거가 남아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최순실 게이트에 이 많은 문제가 터지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또 다 외국으로 도주했었잖아요. 예. 네? 야, 이거 사실 진실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상상치도 못할 진실이 나오는데, 아이고, 정말 좀 앞으로 더 많은 활동해서 기록물 좀 많이 찾아서 이 역사에 이 진실을 꼭 밝혀내야 되겠다는 또 사명감도 생깁니다, 이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정호성 전화기나 태블릿 PC 2개 나오듯이 그러니까 많이 중요한 것들 이 주범들이 기억하는 것들은 지우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최순실이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로 일을 한 건 아니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그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몰라서 못 지우고 넘어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지금 거기에 나오고 있는 생각되고요. 거죠. 예. 네. 그렇죠. 분명히 증거는 있을 것이다. 네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도 마라. 굉장히 그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우리 민주당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 정권 명확히 비교되는 것 같아요. 혹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번 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이 문민정부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라졌던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서 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이제 아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에서 아주 좋았던 역사를 이제 이 10년 동안 복원을 했던 것인데 지금 10년 동안 그것들을 철저하게 사실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들도 역설적이게도 대통령 기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역설적이게 이 두 분의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시스템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의 이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정말 15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에 정권을 반드시 바꾸게 되면 다시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하고 정말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엄중한 이 행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이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을 좀 국민들에게 더욱더 좀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 많이 알았고요.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뭐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스템을 강화해가지고 한마디로 투명한 행정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대통령이 될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집권당 쪽은 할 사람 없는데. 무투표 당선. 우리 강병훈 의원님. 예. 일단은 저도 이 서당캐 출연을 앞두고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제 기록물 관리 쪽에 하셨던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 대통령 기록물에 임하셨던지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 대통령의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라는 그런 철학이었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 바로 이제 민주공화국 정신에 정말 가장 철저하시게 하셨던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김홍걸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그 자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당당해야 돼서 언제든지 공개가 돼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논쟁이 있는 정책을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이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는 있고 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 자리가 네.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이 남겨질 때 우리 조선시대의 승정원 일기, 세종실록, 조선왕정실록처럼 지금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까지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기록물이 추후 역사가 이렇게 빛나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대통령 기록물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병원 의원님이 이렇게 좋아지지 점점. 네, 오늘 또 특히 이제 우리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아드님, 김홍걸 박사님, 또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도 하셨고, 또 청와대에서 그때 어떤 직책으로 계셨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총무비서관실에서 관람 담당 행정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관.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강병원 의원님. 두 분이 그 당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대통령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두 분 다 너무 보고 싶고요. 또 오늘 전진환 소장님께서 취재를 통해서 터득하신 많은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도 아주 깊이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 기록물법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 가져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은폐했던 그 우리 역사의 기록을 찾아낼 것이고,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역사에서 옳은 대통령으로 남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서당캐 네 번째 방송 2부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당 행사 광고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서울시당에서 신입당원 8차 아카데미를 실시하는데요. 2017년 1월 22일 일요일이겠죠? 네, 오후 1시 반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서 신입당원을 대상으로 한 8차 아카데미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강사가 너무 좋아요. 강원국 전 참여정부 연설비서관,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시인 국회의원님, 조정환 국회의원님, 그리고 특검 수사와 탄핵 전망은 누가 해주실까요? 네, 백혜련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22일 1시 반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입니다. 또 하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멋진 사나이들, 네, 대선 후보 초청 강연이 있습니다. 노원 가불병, 그리고 도봉 지역의 가불지역위원회에서 우리 대선 후보 5분을 모시고 초청 강연을 하는데요. 장소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입니다.
아, 이게 한꺼번에 모시고 하는 게 아니군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인데요. 1월 11일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1월 18일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님, 1월 25일은 이재명 성남시장님, 2월 1일은 문재인 전 우리 당 대표님, 그리고 2월 8일 김부겸 국회의원님 모시고 노원구청 6층 강당에서 대선 후보 초청 강연 있습니다. 우리 당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품격 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네 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너무 많이 환호해 주시고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밖에 한 200여 분? 네. 예, 우리 청취자는 안 보이니까. 경찰 추산으로 200명. 네, 경찰 추산 200명. 연인원 200명. 네. 네, 오늘 2부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더불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기록물 관리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다음 정부의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1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의 산증인 김홍걸 위원장과 참여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셨던 강병원 의원이 계속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대통령 기록 전쟁,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남긴 죄라는 책을 쓰신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 제목을 보니까 이제는 알려주마. 이제 알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처음 뵀는데요. 네. 이 충무로에 계시는 영화 감독의 포스. 네. 꼭 영화 감독 같으세요.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또 실제로 보면 또 네. 부드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험악해 보이지 않으시고요. 예. 문화예술인 같이 아, 예, 부드럽게 고맙습니다. 보이십니다. 예. 네. 대통령 기록 전쟁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저는 이제 시민활동가로 지금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제가 기록 관리 또 정보 공개 분야를 이제 쭉 이렇게 모니터하고 또 제도도 개선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그 과정을 또 지켜봤고 또 제가 했던 운동의 결과로 이게 이제 생겨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를 가지고 이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는 그 이유로 굉장히 새누리당과 이 청와대 측에서 이 노무현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 또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비운의 또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게 이제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참여정부의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 또 민주정부의 가장 큰 성과였는데 이것이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저 새누리당의 정말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국민들한테 알려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책이 잘 안 팔려요.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의 말하기, 네. 대통령의 글쓰기 때문에 저희 책이 많이 이제 이렇게 부각이 못 됐는데 그 책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 책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천천히 대통령 예, 기록 대통령 기록 전쟁인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남긴 죄. 네, 그게 부재죠. 아, 부재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마치 죄인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취급해서 그동안 수없는 정말 이렇게 부관 참시를 당했거든요. 네네. 지금도 참모들이 재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 재판 중에 있는데 세상에 어느 나라도 청와대 안에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으로도 몇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 기록들을 디지타이징해서 영구 보존해서 정말 이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영원히 교육해야 된다. 야. 제가 그런 주장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비서관들이 이 시키는 대로 지시사항을 그대로 적어서 네. 이행 안 하면 싫어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 성격이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거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사항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김영한 그 수석의 그 수첩 기록은 사실은 이제 김기춘 씨의 정말 엄청난 지시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안에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 기록이고요. 그렇게 지시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 묵인해서 그것들을 다 동의해 줬기 때문에 이게 국정으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뭐 사찰도 하고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뭐 세월호 때 더 끔찍한 지시를 했다는 지금 뭐 증언들도 터져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들은 아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걸 본인이 이렇게 수첩에 써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남겼는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그걸 남기지 않았는데 의외로 그것을 김기춘이나 김영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금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기록들을 검찰에서 지금 증거 자료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 검찰에서 이 기록들을 가져가게 되면 검찰의 증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검찰에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30년 동안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도 비공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장을 몇 번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대통령 기록물로 편입을 해서 향후에 계속 공개된 형태로 이 기록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한 수석 업무일지, 안종범의 업무 수첩, 뭐 정호성의 녹취록, 네. 이게 다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 다 같은데요. 들어갑니다. 예. 이게 지금 특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특검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 수사가 끝나면 그런 그 자료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이관될 수 있나요? 네, 예. 이런 기록들을 사실 이제 원본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인데 저희 기록학계에서는 이것을 거의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려면요. 대통령이 퇴임하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예,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부터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6개월 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한다면 원래 만약 2017년 8월 31일부터 이제 8월 25일부터죠. 8월 25일부터 이걸 분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지금 파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대통령 기록의 범위를 지정 기록 공개할 그리고 또 어딘 기록을 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정할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대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반드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지금 이간 강제로 가져와야 될 기록들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기록을 파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가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스스로? 예, 왜냐하면 그게 다 증거 자료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파괴했을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그걸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사료로 이걸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다 증거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이게 지금 만약에 전자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클릭 몇 번이면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으로 이 지워버리면 기록이 수정한 기록이 다 남을 텐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죠. 아마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실 때 이 처벌 조항을 너무 농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술 좀 사줘야지. 예. 예전에는 제가 참여정부 때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진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근데 네.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여정부 때 이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썼습니다. 네, 예, 요즘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지원 시스템 화면을 이제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청구를 하면 이렇게 비웃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네. 심지어 전화도 안 하고 아예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당시에 혁신비서관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행정관이 아니고 비서관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직접 PPT로 복사를 해와가지고요. 저한테 직접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태형 비서관? 아닙니다. 김충환 비서관? 예. 실명은 거론하죠. 네, 실명보다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지원 시스템 화면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청와대에 이 대통령 기록물을 굉장히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참여정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들을 아주 좋아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열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오히려 저를 사찰하거나 아니면 블랙리스트로 찍어가지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블랙리스트 한 2관왕 정도 됐는데요. 예, 이 뭐 국가기록원이나 아니면 문체부, 저도 문체부에 이제 블랙리스트로 찍혀서 제가 하던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잘렸는데요. 정말요? 예, 네. 저 같은 이제 기록을 남기고 공개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잡하다 아니면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찍어서 저희 생계를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려 나갔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네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네. 그럼 그 말씀하신 범위라면 이제 궁금한 게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 같은 것도 대통령 기록물이 되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기록을 제가 볼 때 거의 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일을 해야 기록이 남잖아요. 기록이 사실 일을 안 하니까. 예. 기록이 있다 그러던데 그 최순실한테는 예. 태블릿 PC에 기록물이 다 있대요. 예.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일을 해야 기록이 남습니다. 움직이는 것을 사진을 찍고요. 또 말씀을 하시면 말씀 기록을 남기고 결제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또 이렇게 수첩에 뭘 적으시면 이렇게 또 수첩에 관련 기록들을 디지타이징해서 그걸 또 이렇게 대통령 말씀 기록이라고 그래서 또 전파도 하고 이런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24시간이 계속 기록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리고 뭐 김대중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워낙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사실 본인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지금 못 내고 증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분이 일을 하셨으면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그 증거를 남겼겠죠. 예. 그리고 제가 제일 기가 막히게 들었던 게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대통령은 구두로 해도 다 기록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참모들은 그걸 다 기록 라이팅을 해서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공문서 위에다가 이렇게 적시를 해서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재밌는 것은요. 김영한 의원이나 또 정호성 씨나 대통령 이게 전화 녹음 기록이나 이 수첩 기록들은요. 이게 정확한 대통령 기록으로 의도하지 않고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가장 잘 밝혀주는 지금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기록의 범위 안에도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이 재밌네. 그래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밌는 수석의 방송이야. 업무일지가 대통령 그렇습니다. 기록물이 왜냐하면 된다고요? 보좌기관이 생산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대통령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검찰에서도 대통령 기록을 최순실한테 유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복사본이라는 이유로 지금 검찰에서는 이걸 기소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법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네. 저는 계속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이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예를 들면 정호성이나 아니면 최순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범위에 자꾸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사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물법도 법이지만 만약에 그게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웠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까지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법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뭐 아주 크게 살면 1년 이렇게 정도 적용이 됐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놀랍게도 이 기록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참모들을 이 법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힌데 자기들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분은 제가 또 뒤에 말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정말 대통령 기록으로 장난을 너무 많이 쳤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고소하고 자신은 그 기록을 가지고 막 굉장히 장난을 치고 한 예를 들면 이분이 비밀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밀 기록을. 참여정부는 이걸 9,700건을 남겼습니다. 예. 근데 이 대통령 비밀 기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청와대가 다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참고해야 될 고위 공무원들은 반드시 봐야 될 기록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한중 관계 지금 사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이 사드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아니 일본하고 지금 뭐 한일 위안부 때문에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 청와대 차원에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한 건도 남기지 않고 다 본인만 볼 수 있도록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다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15년에서 30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만 볼 수 있어요. 그 기록을.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을 보니까 야, 이 법을 내가 따르게 되면 내가 나쁜 짓을 하나도 못 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야, 이건 은폐시켜야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참모진의 의견으로 이 기록물법을 제정하셨나요? 이건 저는 순수하게 노무현 대통령에서 출발한 게 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생각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우리 네. 김대중 대통령까지 네. 우리 국가기록위원회에 남아있는 대통령 기록물이 한 60만 건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60만 건 중에 30만 건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기록물을 역사에 남겼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이승만 이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이 18년씩이나 됐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을 다 합쳐도 5년 대통령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7년 정도의 집권을 했는데 네. 5년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물보다도 적다. 그렇죠. 그렇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정권 말이면은 네. 청와대 삼청동에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는다. 소각시키려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역대 정권들 같은 경우는 임기 말이 되면은 대통령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파쇄하고 은폐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뭐 국가적으로 중요했던 정책이라든지 대통령의 결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통령 기록을 남겼다는 것으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 기록의 또 의미를 좀 알려드리려고 좀 나왔고 네. 또 최근에 최순실 사태가 이 대통령 기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 기록을 태블릿 PC에다가 뭐 이렇게 유출했죠. 네네. 또 아무 직책도 없었던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또 대통령 기록과 관련된 비밀 기록들을 계속 보면서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저는 이것에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근데 계속 이야기하면서 책 제목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네. 대통령 기록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네. 그 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혹시 기회가 되셔서 뭐 다음 판을 인쇄하시게 된다면 제목을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남긴 채 예. 이게 제목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너무 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뒤집었습니다. 야마를 잘못 잡았어. 예. 네. 하여튼 그게 지금 서점에 가면 구입할 수 있나요? 예, 예. 인터넷 주문도 되고요. 네, 인터넷 주문도 됩니다. 대통령 기록 전쟁.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구입 좀 꼭 좀 해주십시오. 저도, 고맙습니다, 저도 꼭 사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사보고요. 우리 강병원 의원님, 김홍걸 박사님도 네, 꼭 저도 사보세요. 약속드리겠습니다. 꼭 아, 사서 예, 보겠습니다. 아마 얼마 안 있어서 네. 청와대 기록들이 네. 밝혀질 텐데 네. 이제 어떤 거는 왜 이거에 대한 기록이 없느냐, 어떤 거는 왜 지웠느냐, 뭐 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온갖 반응이 다 나올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관심을 끌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죄송하지만 그 명함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예. 명함에는 정보기록관이라고 아니 그냥 이 명함에는 뭐 알권리 연구소 소장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알권리 연구소 소장 그러면 네. 조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기록관 딱 예. 그러면 이제 명함 딱 보면 이거 무슨 국정원 출신이야?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먼저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를 조금 아까 해주셨는데요. 어떤 범위까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부릅니까? 예, 대통령 기록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저희 대통령 기록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큰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네. 옛날에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제가 기록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통령들이 이제 결재하는 기록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들이 남기고 쓰고 이런 기록들은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 부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대통령 결재 기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 기록이라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법을 만들면서 과감하게 이 범위를 뺐습니다. 빼고 대통령이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들이 이분들이 생산한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이라고 정했고요. 그리고 이 기록들을 이제 실제로 그게 중요성에 따라서 대통령 지정 기록, 또 대통령 기록 중에 비밀 기록, 그다음에 공개 기록, 비공개 기록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는 안 하신 거죠?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자료 확보하시기도 쉽지 않았겠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기록관리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석사를 받았는데요. 참여정부 때 그 이제 이렇게 대통령 이 기록을 다루시는 분들을 제가 주위에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을 취재하면서 이 대통령 기록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또 이 대통령 기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좀 많이 좀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 기록을 남기고 공개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해왔고 그걸 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운동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좀 전문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출신들과 이제 취재를 통해서 네. 그 기록물을 좀 뭐 받으려면 몇 년